시청자, 8년 동안 우리 군 경납고에 달려있던 전기 설비가 사실은 우수조달 물품이 아니라 우수조달 가짜였다면 이걸 단순한 한 업체의 비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비리 적발 뉴스가 아닙니다. 8년간 우리 군의 안전이 통째로 가짜 위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경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어디 한 군데도 빠지면 안 되는 곳에서 왜 8년이 걸렸을까요? 같은 업체가 58개 부대에 190억 원씩 납품할 때까지 누구도 잡지 못했다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잡혔을까요? 검찰도 못 잡고 군 검수도 못 잡은 걸 권익위가 뜯어낸 이 시점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 이 175억 원짜리 사건 표면과 동기와 결과 세 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표면은 한 업체의 사기, 동기는 8년간 가능했던 시스템, 결과는 우리 군 안보의 한복판에 뚫린 구멍. 먼저 짚어드릴 게 있어요. 175억은 권익위가 추산한 한 업체 한 분야의 숫자입니다. 다른 업체, 다른 품목, 다른 분야는 아직 계산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권익위가 어제 발표한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시작된 조사라는 점이에요.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다른 영역은 어떤 상태인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이건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닙니다. 8년간 작동한 부패 카르텔의 한 단면입니다. 한 업체가 잡힌 게 아니에요. 그 업체가 작동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누적된 패턴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무엇이 적발됐는가? 175억 원, 58개 부대, 190억 원의 구체적인 그림. 동기에서는 어떻게 이게 8년간 작동 가능했는가? 설계 단계의 공모 정황, 군검수의 부실, 절차가 무력화된 흐름. 결과에서는 우리 군 안보에 어떤 구멍이 났는가? 그리고 누가 이 시야 바깥에 있었는가? 자, 표면부터 들어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업체가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배전 분전반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가 만든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2017년부터 수년간이요. 표본조사 규모만 봐도 만만치 않아요. 국방부 직할, 육군, 해군, 공군 모두 12개 부대의 계약 80건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확인된 부정 납품 규모가 77억 원입니다.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 근데 권익위는 이 업체의 전체 부정 납품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58개 부대, 190억 원의 계약, 약 175억 원. 여기서 우수 조달 물품이 뭐냐면요. 중소기업이나 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을 끌어주려고 조달청이 심사를 거쳐 직접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고요. 대신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고 수의계약 혜택도 받습니다. 한마디로 신뢰 기반 제도예요. 정부가 이 업체는 직접 만든다, 품질 보증한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거니까요. 그 신뢰 기반 제도를 8년간 우려먹은 겁니다. 신뢰 자체를 무기로 쓴 비리란 얘기인 거죠. 여기서 이 업체가 납품했다는 배전 분전반이 뭔지도 한번 짚고 갑시다. 쉽게 말하면 건물 안전기를 통제하고 분배하는 핵심 장비예요. 배전반은 큰 전기를 받아서 나누는 쪽이고 분전반은 그걸 각 장비로 보내주는 쪽입니다. 한마디로 전기의 심장과 동맥 같은 거죠.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될 정도로 안전성 기준이 까다로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화재 안전, 전압 안정, 누전 차단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장비 품질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규격 미달 저가품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수 조달 물품 단가로 결제는 받았고요. 차액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그 차액이 흘러간 경로는 어디일까요? 권익위는 일단 한 업체의 부정 납품으로 발표했지만 175억의 차액이 한 사람 주머니로 다 들어갔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무거운 건 이게 어디에 깔렸냐는 거예요.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이 가짜 전기 설비가 들어간 군 시설에는 경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납고는 군용기를 보관하는 곳이고요. 통신시설은 작전 명령이 오가는 길이고요. 지휘통제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 군 작전의 두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정비리가 아니라 안보 직결 비리라는 겁니다. 사무실 책상이 가짜였으면
돈 손해지만요. 경납고 분전반이 가짜라는 건 경납고 안전이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딱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죠. 아니 도둑이 제발 저린 게 아니라 도둑이 생선 가게 주인이었던 셈입니다. 근데 이 175억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어떻게 이게 8년간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간편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나쁜 업체가 운 좋게 8년간 안 들켰던 것뿐 아니냐는 거죠. 사실 가장 정리하기 쉬운 결론입니다. 업체 잡고 처벌하고 끝. 그러면 다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권익위 발표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해석은 무너집니다. 권익위가 직접 짚은 부분이 있어요. 국방부 발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A 업체의 제품 번호 등이 특정됐다는 겁니다. 본래 특정 제품을 설계 도서에 기재하려면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그 심의 절차 없이 이 업체 제품이 지정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풀어볼게요. 한 업체가 운 좋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이 만들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설계 단계라는 건 가장 윗 단계예요. 거기서부터 특정 제품 번호가 들어가 있었다는 건 발주 이전의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지상파 뉴스는 어제 이 발표를 비리업체 적발한 줄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발표문 안에 설계 단계 특정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한 줄을 짚은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제 종일 찾아봤는데 거의 안 보입니다. 표면만 보도하고 동기는 안 보도하는 그 패턴 익숙하시잖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8년간 가능했던 시스템, 이걸 누가 작동시켰냐는 질문이 남거든요. 자, 메커니즘을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째, 설계 단계의 공모 정황입니다. 설계 도서에 특정 업체 제품 번호를 미리 넣어두는 행위. 이게 한 부대에서 한 번이면 단순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58개 부대에서 190억 원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일 수 없는 숫자거든요. 이게 가능하려면 설계 권한자, 발주 권한자, 검수 권한자가 따로따로 다 부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라인이 동시에 8년간 58개 부대에서 부실했다는 건요, 솔직히 가능합니까? 연결된 라인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건 이 숫자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둘째, 군검수의 무력화예요. 본래 군검수는 다중단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주, 납품, 설치, 운영 각 단계마다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8년간 검수 통과했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검수가 작동을 안 했거나 작동 안 하게 만들어졌거나, 둘 다 무거운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군 검수가 왜 약해졌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유가 있거든요. 군은 인사 순환이 빠른 조직입니다. 한 부대에서 검수를 맡았던 사람이 2년 지나면 다른 부대로 이동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새 사람이 와서 또 검수를 합니다. 책임이 한 사람에게 끝까지 따라붙지 않는 구조예요. 8년 동안 같은 가짜 제품이 들어왔다는 건 매번 새 검수관이 같은 가짜를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일관되게 잘못 작동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짚을 게 있어요. 군 내부 고발자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보면 왜 8년이 가능했는지가 보입니다. 2009년이었죠. 해군 보급장교였던 김영수 소령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9억 4천만 원대 납품 비리를 제보했다가 군에서 좌천당하고 결국 전역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2011년 권익위 조사관으로 채용됐어요. 군이 내쫓은 사람이 권익위에서 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권익위가 어제 175억 원짜리 비리를 들춰낸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군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결국 외부 기관이 들춰낸다는 그 패턴 한국 사회는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2014년 통영함 비리 기억하시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한 그 사건. 그 통영함 비리에도 같은 시스템 부패가 있었어요. 군 내부 검수와 인사 라인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이미 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같은 구조가 경납고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셋째, 시간이 말하는 거예요. 2017년부터 수년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타임라인이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박근혜 정부 후반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초기 사개 정부를 가로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권 단위의 부패가 아니라 시스템 단위의 부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발된 시점이 새 정부 권위기가 활성화된 직후라는 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검찰 카르텔의 시야와 권익위의 시야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가 8년 동안 이어진 셈이에요. 다들 우수조달 물품 멋지네요. 해주고 있던 분위기였던 거죠.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줄 사람이 8년간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8년이에요, 8년. 강아지가 사람 나이로 80세를 사는 시간 동안 우리 군은 가짜 분전반을 우수조달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같은 기준이라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이걸 왜 못 잡았을까요? 그때는 같은 카르텔을 들여다볼 시야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들여다볼 의지가 없었던 건가요? 부담 모두 무거운 답입니다. 그리고 답이 어느 쪽이든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사례가 어제 발표된 셈이에요. 그리고 이 비교에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윤 정부 시절 검찰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야권 인사들의 개인 의혹, 일선 공무원들의 작은 사건들, 그런 건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됐죠. 그런데 8년간 58개 부대 군납 카르텔, 이건 시야에 안 들어왔어요. 같은 기간 같은 검찰이 한쪽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한쪽은 안경 벗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검찰이 무엇을 보는지보다 무엇을 안 보는지가 더 많은 걸 말한다는 거.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175억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검찰은 이런 거 안 잡지라고 느끼셨던 그 감각 있잖아요.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검찰은 사람을 잡는 시야예요. 시스템을 보는 시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비리는 잡아도 8년간 굴러간 구조는 시야 밖에 있는 거고요. 자, 이 지점에서 한 문장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산 건 우수조달 물품이 아니라 안보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8년간 안전을 사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산 건 안전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도장이 찍힌 종이었습니다. 경납고 분전반이 가짜라는 게 드러난 어제 그 8년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조선말 이모군란이 왜 터졌는지 아시잖아요. 민계모가 군량미를 빼돌리다가 결국 굶주린 군인들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군 납품에서 빠져나간 돈이 한 사회의 안정을 어떻게 흔드는지 14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패턴이 이 11세기 경납고에서 다시 보이고 있다는 게 짚어볼 지점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 자주 쓰는데요. 정확히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같은 구조가 시대의 옷만 바꿔 입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민교모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 질문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모군란 때 민교모는 결국 군인들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선 왕조는 이미 손 쓸 수 있는 단계를 한참 지나 있었거든요. 군납품 비리가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더 일찍 잡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가장 비싼 방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같은 구조 앞에서 또 한 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이번에는 권익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는 정도예요. 그게 작은 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결과를 봅시다. 안보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경납고 전기 설비가 부실하면 군용기 안전이 직격됩니다. 한번 화재 사고 나면 수백억 자산이 손실되고요. 통신시설이 부실하면 작전 명령 전달의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지휘 통제 시설이 부실하면 전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작전 능력 자체가 직접 손상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시에는 안 보입니다. 시스템이 시험 받는 순간 그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미 늦어요. 경납고 전기 사고 한 번 나면 그 안에 있던 전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신 두절 한 번 나면 그 사이에 어떤 명령이 막히겠습니까? 평시에 우리가 사고를 안 겪고 있다는 게 시스템이 멀쩡하다는 증거는 아닌 겁니다. 시험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군의 정치적 신뢰가 한번 흔들렸잖아요. 군 지휘 라인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충격이 정리되기도 전에 이제 시스템적 신뢰가 또 깨지는 그림이에요. 신뢰는 한번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균열이 누적되거든요. 12.3 이후군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어땠는지 거기에 175억이 또 얹히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정치적 동원, 한쪽에서는 시스템 부패, 이 두 그림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경납고에 가짜 분전반이 있다는 정보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어제 권익위 발표 이후 이 뉴스는 외부로 다 나갔어요. 북한이 보고 있을 거고요. 중국 정보당국이 보고 있을 거고요. 일본도 보고 있겠죠. 그들 입장에서 이 발표문이 어떻게 익힐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군 경납고의 전기 설비가 8년간 가짜였다. 그것도 58개 부대에서.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군 안보의 한 단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적성 세력 입장에서는 어디를 시험해 볼 만한 약한 고리인지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셈이고요. 여러분 짚어볼 게 있어요. 주류 매체에서 안보 위협 얘기할 때 보통 외부 위협을 봅니다. 미사일, 핵, 사이버. 근데 내부 시스템 부실로 인한 안보 구멍, 이건 거의 안 다뤄져요. 왜냐하면 다루려면 이 전 정부 책임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수 매체일수록 이 각도를 피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어제 이 발표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설계 단계 특정이라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짚은 분석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시스템적으로 개판입니다. 경납고 전기 설비를 가짜로 8년 깔아놓고 우수 조달이라고 도장 찍어준 라인이 누구냐?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175억이 끝이 아닙니다. 권익위가 잡은 건 전기 설비 하나예요. 다른 분야는요, 식량은요, 의료품은요, 통신 장비는요, 무기 부품은요. 권익위 한 곳이 잡은 게 175억이면 안 잡힌 다른 분야는 얼마일지 그 수학은 누구도 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8년간 경납고에 달려있던 게 가짜라면 이걸 단순한 비리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지점에서 보이는 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건 비리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8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춘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게 권익위가 입을 연 어제였어요. 여러분이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자꾸 터지지라고 느끼셨던 그 감각 있잖아요. 그게 정확했어요. 자꾸 터지는 게 아닙니다. 8년간 쌓여있던 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한 번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그 멈춤은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여기저기서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전기 설비였고요. 다음은 무엇일지 우리 모두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입 밖에 잘 안 내는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12.3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본 풍경들을요. 한쪽에서는 군 정상화,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 한쪽에서는 적폐 청산. 어제 권익위 발표는 이 흐름의 어느 자리에 놓이는 사건일까요? 단발성 비리 적발인지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시작점인지 그 판단은 다음 한 달 안에 윤곽이 잡힐 겁니다. 권익위가 추가 발표를 얼마나 빠르게 내놓느냐, 국방부 내부 조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검찰과 경찰이 받은 이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세 지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권익위가 잡은 건 한 업체, 한 품목, 한 분야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구조로 다른 업체가 다른 부대에 다른 품목을 납품한 케이스. 이게 한 건도 없을까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8년간 가능하게 한 라인의 끝에 있는가? 권익위가 이번에 잡은 한 업체의 뒤에는 설계 권한자, 발주 권한자, 검수 권한자가 모두 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답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단순 행정부패로 결론 나면 175억짜리 사건이고요. 정치적 인맥과 연결되는 라인이 드러나면 그건 또 다른 규모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짚어야 할 흐름은 분명해요. 검찰 카르텔의 시야 밖에서 8년간 작동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처음으로 들춰낸 게 권익위라는 사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앞으로 6개월의 정치 일정이 어떻게 흐를지 큰 그림은 그려집니다. 이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권익위단 발표, 국방부 내부조사 결과, 그리고 누가 이 라인의 끝에 있는지 함께 추적하실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